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 또 다 흘러갔네요. 한 주가 지나가고 금요일 장도 끝났어요. 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공매도 재개되면서 좀 이번 주 많이 놀라셨죠? 네, 놀라셨고 또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자, 이제 그 불안했던 풍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공매도는 이제 생활이 된 거고, 네, 이제 공매도도 하나의 어떤 이제 매매 환경 중에 하나로서 이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작할 때가 가장 변동성이 높고 불안한데 그래도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뭐 외인들 공매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잦아들 것 같고, 기관 공매도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패턴상.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인 공매도가 준다고 해서 확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좀 잦아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초반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다음 주에도 11일인가요? 5월 11일 날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 지수 또 리밸런싱이 있어요. 한국 반기 리뷰이기 때문에 반기 리뷰에서는 종목이 이제 추가되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MSCI에서 이제 퇴출된다 그러죠. 퇴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그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매도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신규 이제 진입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 신규 편입 기대감에 조금 주가가 올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달력에 이제 메모하세요. 11일 날은 MSCI 반기 리뷰, 13일 날은 옵션 만기입니다. 네, 옵션 만기 때 항상 변동성 있죠.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은 물론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종목은 이제 그 청산 과정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꼭 좋고 나쁘다 이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변동성이라는 거는 무브먼트죠. 이제 움직이는 그 양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우려, 네, 우려 속에서도 그래도 좀 한 주 잘 지나갔는데, 그동안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한국계 기관이죠. 한국계 기관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충격이 크진 않을 거다. 재개되는 뭐 환경에서도 충격이 아주 크진 않을 거다. 과거 사례로 보면 오히려 증시는 올랐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금주에는 아마 기관들이 많이 참았을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봐도 기관들 쪽에서 매물은 그렇게 높진 않았고, 오히려 외인들이 좀 매도 중심으로 가 있었죠. 네. 물론 여기서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 사모는 좀 빼고 갑니다. 네, 사모펀드는 좀 매도가 나온 편이었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기관이 뭐 언론 플레이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참은 것도 좀 있어 보여서, 실질적으로 기관의 이제 공매도는 다음 주쯤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네,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혼자 떠들면 재미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오히려 지수는 이걸 보여드릴 필요가 없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전히 이제 방송을 그래도 몇 개월 했는데도 여전히 좀 네, 그러네요.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 목, 수, 화, 월. 네, 그쵸. 자, 월요일, 지난 금요일 이때를 비교해서 좀 보시면, 자, 금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안 심리로 뚝 내려왔죠.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자, 금요일날 이때쯤 기준으로 볼게요. 금요일날, 자, 이날 제가 종가로 보겠습니다. 종가로 보면, 시가로 볼게요. 그냥 넉넉 잡고 시가 3184.75. 그 당시 지수가, 그럼 이날 종가로 볼까요? 전날 종가 기준으로 3176.55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거의 3200까지 3180까지 뚫었어요. 오늘. 네, 그 밴드에서 보통 부딪혔었는데 그거 먼저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올랐어요. 어쨌든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대로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때에 비해서는 어쨌든 올랐다. 자기들이 말한 건 맞았잖아요. 네, 논리가 맞았으니까 그걸 위해서 아마 참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자, 오르지 않았었냐? 재개 직후에 오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을 필 겁니다. 공매도랑 공매도를 통한 해지 전략부터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기관들의 이제 매도물이 나올 수 있고,
지수 자체도 지금 3200포인트에서는 좀 프로그램도 그렇고 매도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네, 많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여기를 이제 줄여야겠네, 길어져서 3200을 마음 편히 돌파한 적이 없어요. 한번 장중에 올라갔다 밀려 내려오고, 하루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고, 이날도 올리더니 다음날 내려오고, 그나마 이때 하루를 더 버텼죠. 아, 좋은 증상이에요. 네, 하루씩 늘려가면 되니까. 예, 자, 버텨갖고 하루 더 버텼는데 그 다음날 떨어졌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왔어요. 자, 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어닝 시즌 이제 뭐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외인들 기간 해지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공매도.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얘네들 공매도 하기 전에는 막 올릴 생각 없다. 네,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는 올릴 생각 없다. 왜? 주가가 고점이 있는데 해지 전략을 없이, 해지라는 게 결국은 위험 대비로 이제 하는 보험 같은 거, 일종의 떨어질 경우에도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하는 건데, 그동안 공매도가 막혀 있다 보니까 공격적 매수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한 번도 마음 편히 돌파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뭐 어닝 시즌이긴 하지만 기업들의 어떤 그 기대치, 실적 기대치가 선반영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기술적이든 또 아니면 뭐 대외적인 외생 변수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 그걸 결정할 자리에 왔고 금요일날 딱 마무리 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인데, 자, 이제 다음 주에 해지 전략을 쓰면서 같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이제야말로 3200을 돌파할 건지. 네. 자, 지금 1분기에 대한 그 기업들의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 어닝 시즌에 대해서 웬만한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그냥 뭐라 그럴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해도 주가가 반응을 그렇게 막 안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특히 작년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1분기에 대해서는 기저효과 때문에 발생한 착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바탕으로 하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지 않냐.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부터 이제는 뭐냐면 2분기입니다. 2분기 실적. 네,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로 보이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돌파될 것 같고, 결국은 뭐 2분기 지금 끝나가잖아요. 벌써 4, 5, 6인데 끝나는 건 아니군요. 이제 지금 중반쯤에 왔죠. 지금 5월달이니까. 네. 자, 6월달쯤 지나면, 6월 한 중순쯤 되면, 아마 증권사나 이런 데도 그렇고 예상 기대치들이 나올 거예요. 항상 뭐 전망치가 나오잖아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자, 그런 거 나오면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진짜 그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5월달까지는 그래도 3200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건 이제 제 분석입니다. 제 분석인데, 그런 면을 볼 때는 뭐 살짝 올리더라도 그 다음에 좀 매물대가 나오고 이런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기관들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봐야 됩니다. 특히 외인들이 또 고점이라는 그 이유로 또다시 매도량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날이 중요할 것 같네요. 월요일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월요일날 또다시 3200 넘기고 나서 거기서 끝내고, 화요일날 다시 밀리느냐 마느냐 이 싸움을 할지, 기존 패턴은 그랬거든요. 이제 월요일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월요일날 또 수급이 괜찮으려면 간밤에 또 미 증시 상황이 괜찮아야겠죠. 네. 미 증시 지금 제니 앨런 재무장관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뒷수습하느라고 정신 없는데, 앨런 장관이 뭐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겠다 발언했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막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는데, 아무튼 이제 미 증시 보면 기술주들이 조금 고점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좀 혼선이 좀 있어요. 혼란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다우 쪽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 봐서는 미국도 역시 미래의 성장형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주 중심으로 좀 수급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도 그게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뭐 거래량은 좀 줄었어요. 예, 금요일이라 그런지 좀 줄어들었는데, 자, 보시면 그 외인들 뭐 3조 넘게 매도도 하고 했다가 오늘 좀 많이 줄였죠. 네, 매도 규모를 많이 줄였어요. 줄인 상태고, 개인들 요즘 뭐 10조 넘게 거래를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이제 약간 개인들도 좀 차익 실현을 좀 더 많이 나선 모습이 있었고, 아마 단기 상승한 종목들 중심으로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개인도 뭐 일부 공매도 참여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공매도가 뭐 기관도 그렇고 종종 얘네들 욕먹긴 하는데, 한국 공매도는 거의 외인들이 많이 써먹어요. 외인들 수급을 잘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공매도 잔량이 늘어나는데 외인들 매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또 네, 타격이 조금 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기금 간만에 뭐 거래량 완전 줄였어요. 그리고 순매수 조금 가 있는 상태고, 네, 비중을 줄이면서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방어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죠. 네. 자, 투신 그동안 뭐 2천억 넘게 매도하다가 오늘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순매수 또 같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3180을 돌파할 때 금투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200까지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보시면 뭐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인데, 매도 규모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도 규모가 역대가 아니라 최근 근래 한 4월 27일 이때부터 쭉 보시면 뭐 거의 뭐 4월 27일보단 조금은 많지만 거의 최저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지수가 고점으로 갈수록 매도가 원래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그 상태예요. 딱 여기만 봐도 지금 제일 적죠. 물론 이제 매수도 많이 줄었는데, 매수는 당연히 이제 고점 부근으로 가니까 주는 건데, 뭐 매도량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네에 비해서도. 근데 많이 줄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한 3200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개별주 좀 보면요, 케미칼, 네, 집계가 나왔네요. 아까 안 나와서 방송 중에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나왔네요. 그쵸? 자, 뭐 죄송합니다. 웃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게 케미칼은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빠졌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미친 건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제가 체하긴 했지만 미치진 않았어요. 정신은 멀쩡해요. 자, 뭐 지금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현상이 조금 있어요. 이게 누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승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뭐 완전히 지금 6만 이하까지 떨어진 적은 거의 안 보였는데, 오늘 거래량 완전 죽었죠. 네. 뭐 외인들이 좀 매도를 중심으로 좀 많이 했지만, 사실 외인들 매도가 이때 지금 둘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는 게 없고, 뭐 연기금 그동안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시 매도량 확 줄였어요. 하여튼 연기금 오히려 거의 뭐 이 종목에 관여를 잘 안 했죠. 뭐 보험 뭐 이런데, 은행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보시면 은행 관심도 없고, 그때 우려를 했던, 제가 이제 우려했던 기타 법인 쪽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기는 끝났고, 이제 3호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이 둘이 조금 끝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압박을 했던 게 끝난 것 같아서, 사실 3호가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뭐 3호 끝난 듯 해서 이게 좀 다행이에요. 다행인 것 같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3호 중심으로 한 매도 주체는 있는데 매수 주체가 없어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런 것도 웃었는데, 이 수치들이 너무, 이게 무슨 코스닥 소형주도 아니고 데이터가 너무 적잖아요.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네, 그런데 어찌 됐건, 네, 지금 뭐 대형 투자자들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외인들이 약간 순매도를 하고 있죠. 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매수도 뭐 계속 줄긴 하지만 매도 자체도 뭐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늘리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딱 오늘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해서 좀 주가가 한호가 밀린 것 같은데, 뭐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날은 뭐 그냥 봐도 공매도 오늘 한 5,350일 정도 거래량이 있었거든요, 공매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만큼 벌릴 수 있는 데들이 뭐 개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외인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외인들 쪽. 그리고 약간 금투도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같이 걸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면 매수량을 유지하면서 이제 매도량을 이제 갖췄는데, 자, 이게 이제
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리가 반등하겠지만 혹시나 또 모르니 공매도 약간 해지로 잡아놓고 한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뭐 공매도 잔량 보시면 어찌됐건 지금 뭐 공매도 좀 규모는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 그 5월 3일 이때부터 좀 있는 편인데 주가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지 않아요. 공매도 상태에서. 네, 이것도 여기도 답답할 거예요. 지금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도 압박을 이제 외인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동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매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수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강 상태라 그러나요? 네, 소강 상태,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대차 잔고는 자꾸 늘고 있어요. 대차 잔고가 또 나중에 서로 주식을 빌리고 받는 건데 대차 잔고가 나중에 이제 공매도로 활용도 되는데 또 상환량은 또 어느 정도, 상환이라는 건 이제 기존의 거 상환하겠죠. 상환량도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차를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종목 상태가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아리까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내려온 상태에서 거래량은 지금 줄어 있고, 네, 외국계가 지금 어떻게든지, 보시면 오늘 매도 창고 상위가 다 외국계 셋이죠. 얘네들이 한 건데 외국계가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뭐 그렇게 밀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어쨌든 시가 자체가 밀려서 시작을 했죠. 밀려서 시작을 했는데 뭐 23만 3,500원, 근데 바로 반등을 했고 또 다시 밀리긴 했어요. 다시 여기서 밀려났는데 여기서 또 다시 25만 4천원에서 또 다시 반등을 하더니 죄송합니다, 바로 25만 5천원 뚫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25만 5천원을 이 하나 전에 거는 거잖아요. 하나의 지지라인으로 자꾸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예,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얘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반등세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26만원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얘들이 지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쪽에서도 매도가 나와줘야 되고, 예전처럼 또 연기금이나 이런 데도 매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소편하게 지수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좋은데 매수 주체도 없어요. 자기들이야 뭐 당장 그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얘네들은 공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해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갔도 것도 아닌 불확실성이 지금 물음표가 된 상태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개인들 심리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불명확해요. 물론 매수도 하고 지금 매도도 지금 하는데 개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차라리 이렇게 공매도 같이 불안한 그 기간에는 무관심이 약이에요. 관심 없는 게 약인데 좀 관심이 없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관심 속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자체도 하방에서 좀 많이 꺾어 올리면서 지금 반등세를 자꾸 잡고 있고, 네, 26만원 돌파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돌파하고 나서 이제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파동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가서 최소 이제 차근히 이제 자리 잡으면서 27만 3천원까지 올라가면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관들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 창구에서 좀 심하게 안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하고, 일단 가장 우려됐던 3호 쪽에서 오늘 거래량이 없고 어쨌든 더 이상 추가로 안 나오는 거 봐서는 그러면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매도 압박도 거의 얘들이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뭐 오늘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얘네가 없어지니까 보세요. 기관에서 지금 매도 총량이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막 이렇게 막 늘어났는데 거의 주로 이제 이쪽이 많이 했었는데, 네. 자,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갑자기 27만원, 26만원 깨지면서 일부 청산이 나왔는데 얘들은 보험 뭐죠? 보험저축이나 뭐 이런 거 가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펀드 같이.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얘들은 또 수익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청산 물량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매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주가가 지금 오늘은 약간 이번 주 보시면 이번 주 내내 움직임이 거의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쵸? 이번 주에 보면은 뭐 이 가격대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말이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태라 그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났는데요. 네, 다음 주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네, 기분 좋은 모습들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케미칼, 네, 좀 이제 슬슬 좀 자리 잡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케미칼 실적을 보면 보통 15일 날 발표, 15일 전후에 이제 발표를 많이 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케미칼이 항상 실적 발표를 금요일 날 장 후반에, 그러니까 장 종료 후에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희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조금 만약에 실적이 좋다면 주중에 좀 좋은 타이밍에 좀 실적을 잘 발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주주분들 오늘 왜 우리 거 안 해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뭐 특별하게 당장 뭐 문제될 거 없고, 오늘도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일부 소폭 조정, 네, 그런 거는 그냥 편히 가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려다가 잠정 실적 공시입니다. 네. 뭐야? 갑자기 이게 막 그냥 지금 갑자기 막 뜨네요. 네, 갑자기 막 뜨면서 이게 막 실적 공시 좋네요. 네. 뭐 왜 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야, 뭐 영업이익이요 810%가 늘어났어요. 영업이익이 매출 50%. 네. 아, 좀 봅시다. 아, 이거 계속 나오네. 네. 뭐 분기별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분기별로 해서 1분기 이렇게 가는데 2000년 1분기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참 1분기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리프레시 안되게 안되나? 자동 검색이라는 게 기능이, 네. 자, 작년 동기 1분기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매출액이요, 영업이익도 뭐 그렇고. 자, 근데 그 전에 거가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 2283억인데 2500, 지금 보면은 4분기 대비해서도 1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네, 아마 되게 잘 갈 겁니다. 잘, 이거 뭐 좋네요. 뭐 여러 가지로. 네, 실적 역시나 잘 나왔네요. 제가 좀 아까 이상하게 발표한, 근데 역시나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중에 발표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주가도 더 잘 움직였을 텐데 꼭 이렇게 금요일 날 장 후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네요. 네, 아유 참. 아무튼 네. 네, 어쨌든 공시 잘 나온 것 같고 월요일 한번 기대를 해보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